주가가 90% 빠졌을 때 팔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급 12달러를 받으면서 50만 달러를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30번 넘게 취업에 떨어지고도 250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아닙니다. 남다른 정보도 아닙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지 않은 것들이 결국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이 채널은 장기 투자의 원리를 다양한 사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97년 한 남자가 주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회사 이름은 아마존이고 창업자 이름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편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은 장기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문장을 첫 번째 주주 서한에 썼고 이후 매년 그 편지를 다시 첨부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분기 실적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원하는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시장 지배력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우리 철학이라는 건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분기 실적에 맞춰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해도 그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7년을 내다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3년을 기준으로 움직일 때 그는 7년을 말했습니다.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면 경쟁자가 너무 많지만 7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경쟁자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허세가 아니었다는 건 몇 년 뒤에 증명됩니다. 같은 시기 중국 항저우에서 한 남자가 회사를 만듭니다. 잭 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영어 교사 출신이었고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고 코드를 한 줄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1999년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친구 17명을 모았습니다. 투자금은 50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리바바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의 인생은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3번 떨어졌습니다.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30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항저우에 처음 들어왔을 때 24명이 지원했고 23명이 붙었습니다. 떨어진 한 명이 잭 마였습니다. 경찰 시험에도 떨어졌습니다. 하버드에는 10번 지원해서 10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몰랐지만 기술 회사를 만들었고 돈이 없었지만 투자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이 뭘 못하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 비전을 말하는 일,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1995년 그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검색창에 맥주라고 쳤더니 여러 나라의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이라고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중국에도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볼티모어에는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얼크롤리. 사람들은 그를 미스터 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머켄타일 은행 주차장에서 44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12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고 연봉은 2만 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5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는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느린 아이로 분류됐습니다. 읽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주차장은 금융가 한복판에 있었고 매일 은행원과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은행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학력이 부족해서 여기서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거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저축 우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저축 채권을 샀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25씩 뮤추얼 펀드에 넣었습니다. 1970년대 말 그의 자산은 $25,000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1년 그는 처음으로 개별 주식을 샀습니다. IBM 주식 한 주였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큰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돈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잔디를 깎고 창문을 닫고 그렇게 번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니켈 앤 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5센트와 10센트로 부자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2000년 인터넷 버블이 터집니다. 나스닥은 5,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대로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패치닷컴, 웹밴, 부닷컴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마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113에서 $6까지 떨어졌습니다. 94%가 빠진 겁니다. 제프 베조스는 그의 주주 서한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야. 한 단어였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잔인한 해였다고. 주가가 작년보다 80% 넘게 빠졌다고.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반응해서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1999년에는 투표가 많았고 무게 측정은 적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게가 재어지길 원하는 회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무거운 회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가를 보지 마라. 우리 사업의 기본을 보라. 고객 수는 1,400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늘었다. 손실은 줄고 있다. 국제 매출은 늘고 있다. 주가는 회사가 아니고 회사는 주가가 아니다. 2003년 중국의 사스가 퍼집니다.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까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광저우 출장에서 감염되어 돌아왔고 회사 전체가 격리됐습니다. 500명의 직원이 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잭마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출시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대 소비자 플랫폼이었고 이베이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베이는 이미 2002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출시가 늦어지면 시장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를 핑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핵심 개발팀 6명을 자신의 아파트에 모았습니다. 그들은 격리된 채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물구나무를 서서 혈액순환을 돌렸습니다. 2003년 5월 10일 격리 4일째 되는 날 타오바오가 예정대로 출시됐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스로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오히려 인터넷 쇼핑이 늘었습니다. 그의 알리바바는 하루에 신규 가입자 3,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50%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 볼티모어의 얼크롤리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그가 보유한 주식 중에는 리먼 브라더스도 있었습니다. 리먼은 파산했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 종목의 실패로 전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95개가 넘는 종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먼이 망해도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량주 위주로 샀습니다. IBM, 코카콜라, 프록터 앤드 갬블, 존슨 앤드 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배당금이 나오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는 배당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면 주식수가 늘고 주식수가 늘면 배당금이 늘고 배당금이 늘면 다시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순환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제프 베조스가 계속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1997년 주주 서한을 다시 첨부했습니다. 새로운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장기에 관한 것이다 라는 섹션을 읽어보시고 2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 회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는 데이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은 항상 첫날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데이원이라는 이름의 건물에서 일했고 건물을 옮길 때도 그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데이2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누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체가 옵니다. 그 다음엔 무관해집니다. 고통스러운 쇠퇴가 오고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원이어야 합니다. 그가 계속한 것은 고객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사를 이기는 것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0년 후에도 고객이 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더 낮은 가격, 더 많은 선택, 더 빠른 배송. 이 세 가지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아마존은 첫 흑자를 기록합니다. 주가가 6달러까지 떨어졌던 그 시점에서 회사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닷컴 버블 이전 최고점을 회복한 건 2009년이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 10년 동안 주가는 20배가 됐습니다. 2001년에 100달러어치 아마존 주식을 샀다면 2024년에는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연평균 31%가 넘는 성장이었습니다. 잭마가 계속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학습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힘듭니다. 내일은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모레는 아름다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저녁에 죽습니다. 그는 알리바바 이전에도 회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차이나 페이지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렸고 2년 만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갖고 알리바바를 시작했습니다. 타오바오가 성장하면서 이베이가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야후의 공동 창업자 제리 양에게서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2006년 타오바오는 이베이를 제치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됐습니다. 2014년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250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습니다. 상장 당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그가 계속한 것은 작은 기업들을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는 동굴을 여는 주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잭마는 인터넷이 작은 기업들에게 그런 동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들만 할 수 있던 일을 작은 회사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몰랐지만 사람을 알았습니다. 알리바바 초기 직원들은 대부분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영어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급여가 적어도 따라왔고 회사가 어려워도 남아 있었습니다. 잭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겁니다. 얼크롤리가 계속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읽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듣는 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직접 읽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 금융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복리가 뭔지, 뮤추얼 펀드가 뭔지, 배당금을 어떻게 재투자하는지.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듣는 재능을 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계속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81년에 IBM 주식 한 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엔 볼티모어, 가스 앤드 일렉트릭 두 주를 샀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잔디를 깎아서 번 돈, 창문을 닦아서 번 돈, 그걸로 한 주씩 샀습니다. 그는 이걸 니켈 앤 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5센트와 10센트로 부자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한 것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로 같은 주식을 더 샀습니다. 주식 수가 늘면 배당금이 늘었습니다. 배당금이 늘면 살 수 있는 주식이 늘었습니다. 이 순환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당금을 쓰지 말고 재투자해서 주식 수를 늘리세요. 주식 수가 늘면 배당금이 늘고 결국 더 많은 돈이 생깁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투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선물했습니다. 브렌다 토마스라는 여성은 그에게서 코카콜라 주식 77주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크롤리는 교회 사람들 모두가 주식을 갖고 그걸 가족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집은 다 갚았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없었습니다. 그는 2007년에 PBS의 머니트랙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주가가 94% 빠졌을 때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가를 보지 말라고 했고 회사의 무게를 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저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7년을 내다봤고 실제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뒤에 온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성장이었습니다. 잭마는 30번 넘게 거절당했을 때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못하는 것을 알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스가 왔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내일 저녁에 죽지 않았습니다. 모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얼크롤리는 시급 12달러를 받으면서 5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는 큰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5센트와 10센트로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을 쓰지 않고 재투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견뎠습니다. 베조스는 주가 폭락을 견뎠고 잭마는 거절을 견뎠고 얼크롤리는 작은 월급을 견뎠습니다. 견디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조스는 7년 후를 받고 잭마는 모래를 받고 얼크롤리는 은퇴 후를 받습니다. 끝이 보이면 중간의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끝을 모르면 모든 흔들림이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베조스는 분기 실적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잭마는 자신의 약점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얼크롤리는 큰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시장은 짧게 보면 소음입니다. 매일 오르고 내리고 뉴스가 쏟아지고 예측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시장은 무게를 잽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결국 가치대로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그 결국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적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주가가 빠지면 팔고 오르면 더 사고 뉴스에 반응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의 소음에 휩쓸립니다. 기다린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소음을 견뎠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편을 들어줄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버틴 사람의 편이 됐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은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잭마의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6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얼크롤리는 주차장 직원으로 5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베조스는 천재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회사를 믿었습니다. 잭마는 기술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을 모았습니다. 얼클올리는 고소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작게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남다른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 정보를 빨리 얻는 방법.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시간이 복리를 만들고, 복리가 격차를 만들고, 격차가 결과를 만듭니다. 문제는 버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빠지면 불안해집니다. 남들이 파는 것 같으면 나도 팔고 싶어집니다. 뉴스가 나쁘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내립니다. 버틴 사람과 내린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1년 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5년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느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얼클올리가 1981년에 산 IBM 한 주는 수십 년 동안 배당금을 냈습니다. 그 배당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샀습니다. 더 많은 주식은 더 많은 배당금을 냈습니다. 이 순환이 4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시급 12달러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2000년에 벌인 덕분에 2010년대의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6달러일 때 판 사람은 그 성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버틴 사람만 봤습니다. 잭마가 거절당할 때마다 포기했다면 알리바바는 없었습니다. 샀을 때 멈췄다면 타오바오는 늦게 출시됐을 겁니다. 이베이에게 팔았다면 250억 달러 상장은 없었을 겁니다. 버티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불안을 견뎌야 합니다.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소음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베조스의 기준은 장기 시장 지배력이었습니다. 잭마의 기준은 작은 기업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얼클올리의 기준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릴 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결국 시장은 버틴 사람의 편입니다. 이건 희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습니다. 100년 넘는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문제는 장기가 얼마나 긴지입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베조스는 10년을 버텼습니다. 얼클올리는 40년 넘게 버텼습니다. 잭마는 거절의 시간을 버텼고 사스의 시간을 버텼고 성장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버티는 동안 그들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베조스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잭마는 같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얼클올리는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지루한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가 나와도 반응하지 않고 주가가 빠져도 팔지 않고 남들이 움직여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손실을 견뎠고 끝을 알았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버텼습니다. 시장은 결국 그들의 편이 됐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